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또 전기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이자 GV70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든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차들을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이름을 일렉트리파이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말로 전동화 모델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GV60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전기차 플랫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냥 GV60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전동화 모델이라는 말이 이름이 조금 너무 이게 좀 그래가지고 입에 잘 안 붙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GV70 전기차 이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존의 GV70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뭐 크게 차이도 없고 사이즈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다 드러내고 전기 파워트레인을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출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뒤에다가 160kW 모터를 앞과 뒤에 똑같이 넣어 가지고 총 320kW, 그러니까 환산하게 되면 요게 435마력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출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토크는 합쳐서 700Nm, 그러다 보니까 힘이 정말 강력해 가지고 제로백이 일반 모드에서 4.8초인데 부스트 모드를 쓰게 되면 제로백이 4.2초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전기차 모델들의 거의 퍼포먼스 모델급의 출력을 지금 갖고 있고 강력한 성능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GV70이 나름 뭐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 특히나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웠거든요. 그런 만큼 기본에도 원래 인기가 많았던 이 GV70이 전기차가 되면서 퍼포먼스까지 정말 강력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꺼려지긴 하겠죠. 가격이 기본적으로 GV70 같은 경우에 2.5 기본이 뭐 한 4,70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3.5로 가거나 아니면 옵션을 넣게 되면 가격대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높거든요. 지금 이게 기본 가격이 세제 혜택 받고 이렇게 하면 7,332만 원인데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자그마치 9,300만 원짜리. 어마어마하다. 기본 가격이 8,5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이제 보조금은 절반은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옵션을 다 넣고 나니까 지금 9,3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와, 어마어마하죠. 일반 GV70은 뭐 아무리 넣어도 9천만 원까지 가진 않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요 GV70 전동화 모델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인 만큼 앞쪽 그릴이랑 범퍼 부분이 조금 바뀌었죠. 그릴 요거는 뭐 GV60도 마찬가지고 G80 전기차도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앞쪽에 여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충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지금 똑같고요. 그래서 DC 콤보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앞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좋긴 한데, 그죠? 옆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아우디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훨씬 편리하긴 한데, 아무래도 주차할 때 이제 앞으로 주차했다가 빼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뒤쪽에 있는 게 확실히 편한데, 요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외에는 뭐 기본 GV70이랑 거의 똑같고요. 휠이 요거 전기차 전용 휠이 생겼는데, 와, 이 휠 진짜 이쁘다. 이 정도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전기차인데 휠이 이 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나름 날카롭게도 잘 강조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65-45R20. 나름 올 시즌 타이어여 가지고 뭐 전기차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 친환경 타이어 이런 느낌 아니고 나름 올 시즌 타이어를 장착했고 사이즈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포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제로백 4.2초면 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은 편이죠. 지금 컬러가 요거 약간 그린인데 요 컬러도 예쁜 것 같고요. 이거 GV70은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드는 컬러는 없는 것 같아요. 흰색 있고 회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저 뒤에 이제 팥죽색도 있는데 GV70은 컬러가 눈에 확 띄는 완전 예쁜 그런 컬러는 없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특한 컬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흰색, 검정색, 회색 말고는 저기 약간 팥죽색이랑 요 그린이 그나마 좀 예쁘긴 한데 그린을 많이 선택을 하시려나? 이게 지금 전기차로 바뀌었으니까 앞쪽에는 역시나 프렁크를 이렇게 만들어 야 프렁크 참 검소하다. 네, 그죠? 예. 이렇게 뭐 칸을 이렇게 많이 나눠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넣어 놓고 쓰기에는 뭐 쓸 수도 있겠는데 일단 프렁크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좀 간소하긴 하네요. 뒷모습도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인 만큼 머플러가 빠졌죠.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GV70은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 여기 동그란 머플러가 사실 굉장히 멋있는 게 매력이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고요. 오랜만에 타니까 그냥 트렁크 공간 정도 잠깐 살펴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네. 이 정도는 오랜만에 보니까 낯서네요. 네. 시트를 이렇게 접어보면 간단하게 한번 살짝만 누워 볼게요. 오랜만이니까 들어와서 발을 이렇게 놓으면 머리가 시트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면 머리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네요. 근데 아무래도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 가지고 머리를 반드시 세우고 앉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70만 하더라도 공간은 이 정도면 꽤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그런 전용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 제네시스 브랜드여서 또 GV60에서 공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이제 70으로 오면 좋긴 할 텐데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긴 하네요. 그렇긴 한데 지금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로백 4.2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마칸 GTS급이에요. GTS가 4.9초, 4.5초 이 정도 신형 GTS가 4.5초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격은 마칸 GTS는 1억이 훌쩍 넘어가니까 나름 상당히 괜찮은 그 마칸 GTS를 생각하시면 나름 경쟁력이 괜찮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가시죠. 실내는 진짜 지금 봐도 정말 이 정도면 세계 최강이에요. 진짜 멋있다. 진짜 나름 그 여백의 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인테리어는 약간 카키 컬러가 나는 그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출발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인데 승차감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리고 힘도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주행하기에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힘은 진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EV6 GT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대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옵션이 조금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7천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타고 있는 차는 9천만 원이 넘지만 어느 정도 뭐 필요한 부분만 잘 선택을 하시면 8천만 원 중반대에서 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좀 고민이 되는데요. 7천 중반의 EV6 GT는 사실 크기나 공간 면에서는 이 차보다는 조금 불리하죠. 디자인도 아무래도 이 차가 훨씬 낫고, 그런 반면에 그 차는 이제 제로백 3.5초라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순전히 이제 퍼포먼스를 보고 그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한 1,000만 원 더 주고 제로백이 3.5초가 4.2초로 느려지긴 하지만 GV70 전기차로 간다. 이게 진짜 애매하네. 일반적으로는 GV70 전기차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EV6 GT의 그 퍼포먼스에 나름 조금
기대를 하고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그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속방지턱 넘는 실력도 진짜 엄청나게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요철을 뭐 확 줄여주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승차감 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요거는 100. 벌써 100이야. 이거는 부스트 모드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드에서 급가속한 건데 정말 순식간에 가속이 됩니다. 와, 그러면서도 차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차는 완전히 뭐 퍼포먼스를 즐기는 용도로 타기보다는 평상시에 편안하게 타지만 그렇지만 힘이 정말 강력하다, 이렇게 즐기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힘이 워낙 강력하고 차가 무겁다 보니까 막 급하게 가속을 하면서 노면의 요철을 타게 되면 차가 좀 이렇게 울렁울렁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단하게 들어오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세팅이 돼 있어서 울렁울렁 이런 느낌들이 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일단 응답성 자체가 훨씬 빨라져 가지고 힘도 훨씬 강력한데 승차감 자체도 조금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 모드로 타는 맛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되면 안정성 자체가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인디비주얼로 바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하체는 스포츠 모드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많이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하체는 스포츠 모드로 타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만약에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을 오늘 다녀올 거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 놓고 타셔도 뭐 주행거리가 여유만 있으면 훨씬 강력한 퍼포먼스를 즐기면서 그리고 훨씬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니까 스포츠 모드 좋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부스트 모드도 한번 써보면 여기 핸들에 부스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부스트 레디라고 뜨는군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부스트 모드가 아니고 레디가 된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지금 10초 카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초간 부스트 모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스트 모드에서는 제로백이 4.2초가 나온다는 거죠. 확실히 강력하긴 한데 부스트 모드가 지속이 오래 안 되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대신 또 바로바로 들어오긴 하는군요. 자, 그러면 부스트 모드에다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세다. 100. 벌써. 와, 지금 현재 뒷좌석에 저희 촬영 감독이 타고 있거든요. 성인 남성이 한 명 더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급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정말 좋네요. 물론 이제 EV6 GT의 3.5초면 훨씬 더 강력하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이 차는 훨씬 더 크고 제대로 SUV고 훨씬 더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더 주고 이 차를 사야 되나? 진짜 고민이 될 만큼 차가 진짜 좋네요. 사실 GV70은 워낙에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전기차가 되면서 퍼포먼스까지 지금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출발하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배터리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배터리가 82%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89km, 288km가 되죠. 지금 요거 컴포트 모드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되면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한 10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컴포트에서는 288, 스포츠에서는 279. 네,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EV6 GT랑 그리고 GV60이랑 같은 77.4kW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공인 복합 주행 거리가 400km인데 지금 82km, 2%에 지금 300km가 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가지고는 지금 400km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히터도 켜져 있구나. 그럼 히터도 꺼 볼게요. 히터를 끄면 316km가 나오는구나. 그렇군요. 히터를 껐을 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82%에 316이 나오거든요. 지금 막 급가속을 많이 했던 걸 감안하면
뭐 40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에코 모드로 만약에 타게 되면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82%에서 326km 정도 나오니까 평소에 주행 거리를 위주로 만약에 타신다라고 할 때는 에코 모드로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차는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에코 모드로 타셔도 힘은 뭐 전혀 답답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에코 모드로 타기에는 조금 아깝긴 하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특별히 뭐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행거리가 좀 긴 주행거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실 때는 평상시에 그냥 에코 모드를 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부스트 모드를 계속 쓰게 할 수는 없나? 계속 쓰게 하면 무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니면 어차피 부스트 모드를 계속 쓰지 않는 거는 이제 연비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부스트 모드를 평소에 그냥 수시로 조금씩 써가면서 타시면 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10초가 좀 짧긴 하다. 한 20초 정도는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10초면 이렇게 부스트를 켰다가 그죠, 잠깐 이렇게 뭐 약간 뜸만 들이면 그새 10초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한 20초 정도는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요. 10초는 좀 짧네요. 짧아. 지금 가볍게 와인딩을 좀 해보면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요. 일단 힘은 뭐 진짜 좋고요. 근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히 롤은 조금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뭐 빨리 달릴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과속 방지 턱 넘는 실력이 진짜 넘사벽이다. 진짜 엄청나게 좋네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롤도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끝단이 많이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근데 안정성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를 완전히 퍼포먼스 용도로 쓰려면, 그러면 아무래도 키가 큰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일상적인 주행 내에서는 이 정도면 뭐 안정감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도 기본 GV70이랑 같은 렉시콘 스피커 14개짜리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음악을 잠깐 들어보면, Wanna hide the truth, wanna dress up hell in heaven like we all try to do. Goodbye to the paperback age. It always comes around the cycle. 뭐 렉시콘도 기본적으로는 워낙 좋은 오디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난하게 음악을 즐길 수가 있고요. 디폴트 상태에서는 음색이 약간 조금 아쉬웠었는데, 저 본인 취향에 맞게 서라운드라든가 또는 중음, 고음, 저음을 조금 조절하시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음악을 즐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출력 자체가 꽤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V6에 들어가는 메르디안이랑 비교해보면, 메르디안이 기본 음색 자체는 메르디안이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출력 면에서 이쪽이 훨씬 더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서로 특징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차 진짜 잘 나간다. 승차감 진짜 매끄럽고, 이 차의 최고 장점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SUV 사시는 분들이 캠핑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전기 SUV일 경우에는 캠핑에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착지에도 캠핑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을 좀 설정을 해 놨었는데, 뭐 다양하게 캠핑 도구를 싣고 가서 그다음에 캠핑을 한다는 개념, 그 공간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는 V2L이죠. 그래서 이 차에도 V2L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V2L을 쓰게 되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 전기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다양한 가전기기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캠핑 가게 되면
뭐 전기 히터라든가 오디오라든가 뭐 TV 뭐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거기에는 뭐 와인 셀러에다가 뭐 빔 프로젝터까지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기계들을 전부 다 전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점이 사실 정말 매력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들이 아무래도 뭐 조금은 소형차들 위주로 많이 나왔다 보니까 그 차들을 가지고 제대로 캠핑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공간면에서 제일 유리한 게 이제 아이오닉 5였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SUV이기 때문에 공간에서도 좀 더 유리하고, 그래서 V2L을 쓰게 되면 캠핑도 훨씬 더 편리하게 다양하게 색다르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차는 완성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 자체가 꽤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GV70 전기차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 보면 나름 다른 어떤 대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 점이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GV70 전동화 모델에는 그 사륜구동에 그 오프로드 모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E-터레인 모드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사륜구동이 기계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에도 모터가 있고 뒤에도 모터가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이긴 한데, 이 E-터레인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누르게 되면 이게 일반 드라이브 모드랑 트레인 모드랑 바뀌고요. 그렇게 트레인 모드를 쓰게 되면 스노우, 머드, 샌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험로를 하거나 주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앞유리부터 시작해서 전체 유리가 다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널에 들어왔는데도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이 차를 럭셔리 카로 생각한다면 차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퍼포먼스까지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포르쉐 마칸 GTS급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또 가격은 그 차보다는 아무래도 몇 천만 원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잘 갖춰져 있거든요. 마칸 GTS도 또 옵션을 많이 넣게 되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버리는데 비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 했을 때 9,000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마칸 GTS랑 가격적인 비교에서는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포르쉐라는 그 넘사벽 브랜드의 가치를 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차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력만 갖고 본다면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경쟁력은 진짜 좋긴 하네요. 이게 수입차랑 따지면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이제 국산차들이랑 비교해 보면 가격이 꽤 높아 가지고 대안들이 꽤 많다는 것. 네, 저랑 친한 한 모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고 남는 돈으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더 낫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중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토크가 많이 떨어지는 게 어떤 최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뭐 430마력을 내는 그런 내연기관 차들의 중고속 영역의 퍼포먼스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제 중고속 영역에서의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속도를 꾸준하게 잘 올려줍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흑가속을 내보면 초반에 엄청 강력했기 때문에 후반에 상대적으로 이게 가속력이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지만, 근데 어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중고속도 꾸준하게 잘 밀어준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력이 워낙 높죠. 자, 스포츠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를 켜고요. 부스트 레디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 바로 10초. 네, 와, 진짜 빠르긴 빠르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GV70을 베이스로 전기차로 개조한 GV70 전동화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경제 사정이랑 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 자체는 엄청 잘 나왔어요. 와,
이 디자인에, 이 파워에, 이 공간에, 그쵸? 이 승차감,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멋집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body 껍데기에서 춤춰 you dumb dumb.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in alone conversations with a stranger. 제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지금 오디오가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시동을 걸지 않아도, 그러니까 매연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차의 진동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오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바닷가에서 음악 들으면서 차 세워놓으면 진짜 멋지겠죠.